철창 사이의 대화. 미주는 철창의 얼굴을 기대고 초조하게 철창 밖에 선 선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초췌한 얼굴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진짜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야? 미주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철창을 꽉 잡고 있었고 손가락은 힘이 들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주는 피곤한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표정은 더욱 차갑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주야, 여기서 나가게 해줄 사람은 형부가 아니야. 그럼 부탁하지 마. 그 말에 미주는 울컥한 표정으로 철창을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형부는 회사에서 힘이 있잖아. 말하면 어떻게든 될 수 있지 않을까? 부탁 좀 해보자, 응? 선주는 미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구해줄 의무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런 걸 부탁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미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창을 흔들며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나보고 여기서 그냥 썩으라고? 언니는 날 구해줄 생각도 없는 거야? 선주는 갑자기 들이닥친 억울함과 피로감에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를 진정시킨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주야,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상황 때문이야. 진상아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고 너는 그 함정에 걸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야. 미주는 철창에 몸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나 진짜 이대로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선주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약해졌지만 애써 차갑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철창 안으로 손을 뻗어 미주의 손 위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고 있어. 하지만 그게 형부한테 부탁하는 건 아니야. 내가 널 여기서 빼낼 거야. 대신 나만 믿고 가만히 있어. 미주는 선주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믿어도 되는 거지? 전남주의 견제와 속내. 넓고 정갈한 회의실. 전남주는 노트북을 켜고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반대편에 앉은 김소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자료를 확인하며 동료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완벽히 정돈된 셔츠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남주는 자료를 넘기다 말고 은근히 고개를 돌려 김소우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분노와 질투가 솟구쳤습니다. 저 인간이 뭘 안다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야. 아량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속으론 얼마나 교활할지 모른다고. 전남주는 슬며시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김소우에 대한 불편함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장가 잘 가서 출세한 것밖에 없으면서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는 양 굴잖아. 저런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웃기지도 않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김소우가 자리에 일어나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료를 설명하며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와 흡족한 표정이 이어졌습니다. 전남주는 일부러 자리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가벼운 비웃음을 숨기지 않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잘하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갈까? 내가 제대로 견제하면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야. 김소우가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전남주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김소우 팀장님. 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원 배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질문의 뉘앙스는 김소우의 계획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김소우는 잠시 자료를 살피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 부장님.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확인한 내용이 있어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소우가 차분히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하자 팀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남주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그래도 어디 한두 군데는 허점이 있을 거야. 회의가 끝난 뒤 전남주는 김소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친근한 척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꽤 공을 들인 것 같던데 역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김소우는 정중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진 씨.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김소우가 뒤돌아가는 순간 전남주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배우긴 뭘 배워. 내가 너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겠어. 그는 자리로 돌아오며 진상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말과 교활한 미소가 그의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피선주의 불청객 대면. 늦은 저녁, 피선주는 프론트에서 받은 오피스텔 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맺힌 땀이 그녀의 불안감을 드러냈지만 마음을 다잡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처럼 정리된 거실, 깔끔하게 접힌 담요, 조명이 은은하게 밝혀진 공간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면서 일이 된다고? 진짜 말도 안 돼. 피선주는 짐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과 거실을 서성이며 전남진이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짐작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실 테이블에 놓인 반쯤 마신 와인잔과 새로 산 듯한 와인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혼자 이런 분위기를? 와인을?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더 깊이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진상아였습니다. 검은 정장의 하이힐, 가방 안쪽에는 서류가 보였습니다. 진상아는 현관에서 피선주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선주 네가 왜? 진상아는 말을 더듬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선주는 진상아의 등장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말인데? 진상아 네가 왜 여기를 들어와? 피선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상아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남진 씨가 급하게 서류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내가 좀 늦게 왔나 봐. 진상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어. 피선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보기엔 와인잔도 2개인데 혼자 와인을 마시는 취미라도 새로 생긴 건가? 진상아는 당황한 듯 와인잔을 흘깃 보며 얼른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나도 서류만 두고 바로 나가려던 참이라. 피선주는 진상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아의 말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자 결국 깨름칙한 마음을 품은 채 이 상황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서류를 두고 갔다니 됐어. 피선주는 가방을 정리하며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진상아는 안도한 듯 서둘러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5,500만 원이나 준비해놔. 문을 나가는 진상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피선주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 그녀는 진상아의 말이 어딘가 거짓처럼 느껴졌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진상아가 떠난 뒤 피선주는 거실로 돌아와 와인잔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남진 씨가 오면 이 모든 걸 다 확인할 거야. 무슨 일이든 내가 직접 봐야겠어. 여기까지 6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